현대 사회에는 생물학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인간 의지의 해체와 깊이 관련된 만연한 질병이 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을 갈망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삶의 궤도를 바꾸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본능은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계획을 발표하고 통찰력을 공유하며 우리의 의도를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알리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알림을 행동으로 착각하며 말을 함으로써 현실을 존재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반대가 사실이다. 계획이 무르익기 전에 그것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진정한 영감이 솟구쳤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라. 아마도 당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기술을 숙달하거나 건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었고 방향을 기다리는 잠재 에너지의 저장고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친구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내내 그것에 대해 길게 논의했다. 그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내면의 압력은 사라졌다. 당신은 안도하고 만족했으며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다. 실제로 일을 하려는 추진력은 증발했는데 당신의 정신이 행위와 말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실행의 고난을 겪지 않고도 완료의 보상을 느끼도록 마음을 속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린 입의 위험이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 게시되고 모든 사적인 순간이 공개되는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으면 경험이 현실이 아니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다. 이것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짓말이다. 끊임없이 내면의 삶을 외부로 향하게 함으로써 당신은 깊이를 발전시킬 기회를 스스로에게서 빼앗는다. 씨앗은 뿌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계속 파헤치면 자랄 수 없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 어둠, 침묵, 그리고 흙에 짓누르는 압력을 필요로 한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힘을 담는 그릇이다. 심오한 비전 전통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증기기관처럼 작동한다는 이해가 있다. 움직임을 생성하려면 압력이 억제되어야 한다.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밸브를 열어 증기를 배출하면 엔진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는 대기 중으로 쓸모없이 분산된다. 우리는 진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왜 내면의 삶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는 7가지 특정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당신의 꿈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숨쉴 기회를 얻기도 전에 말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라졌는가? 이제 영혼의 물리학과 비밀이 운명의 연료인 이유를 이해할 때이다. 이 연료는 닫힌 시스템 내의 물리적 힘과 똑같이 작용한다. 심오한 통찰력, 깊은 슬픔 또는 분노의 급증을 경험할 때 즉각적인 본능은 그것을 말로 배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표현이 항상 건강하며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현실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다. 이것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현대의 거짓말이다. 모든 내면의 움직임을 즉시 말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빵이 부풀어 오르려고 할 때 오븐 문을 여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열은 빠져나가고 화학 반응은 멈추며 남는 것은 납작하고 생명 없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침묵을 수동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압축실로 생각하라. 개인적인 승리나 뼈아픈 모욕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할 때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데 낭비되었을 에너지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으로 향한다. 그것은 당신 내면 존재의 벽에 부딪혀 마찰, 즉 영적인 열을 생성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정확한 순간이다. 그들은 압력이 쌓이는 것을 느끼고 이해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느끼며 봉인을 깬다. 그러나 그 내면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입을 통한 탈출구가 없는 날것의 감정 에너지는 변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지로 굳어진다. 그것은 덧없는 감정에서 영구적인 성격 특성으로 변모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종종 무시무시한 고요함을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억제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말이 종종 생명력의 누출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친구에게 계획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일을 하지 않고도 완료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뇌를 속인다. 당신은 행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긴장을 분산시킨다.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당신은 그 긴장을 보존한다. 당신은 엔진을 가압 상태로 유지한다. 비밀이나 판단을 억제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더 밀집되고 더 강해지며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더 커지는 느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솔하게 말로 낭비하는 힘을 당신이 보존했기 때문에 말 없이도 느껴지는 자석 같은 존재감을 기르는 것이다. 이 수행은 감정의 휘발성 증기를 운명의 단단한 철로 변환시킨다. 증기가 철로 변환되는 것은 단순히 자기 훈련의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의 실제 역학을 설명한다. 당신의 육체적 형태를 넘어 당신은 생명력의 저장고, 즉 성장, 기억, 재생을 관장하는 미묘한 몸을 소유하고 있다. 비전 전통에서는 이것이 모든 고등 의식의 연료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연료는 유한하며 그 주요 배출구는 입이다. 당신은 말하는 것이 에너지의 배출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문제를 말로 표현할 때 당신은 에테르적 물질을 당신의 시스템 밖으로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배출 밸브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흔히 분출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영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적이다. 그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끊임없이 소모하면서 어떻게 더 높은 지각 능력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배수구를 열어둔 채 욕조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모든 불필요한 말, 날씨에 대한 모든 불평, 그리고 모든 가십은 당신의 에테르 용기에서 느린 누출 역할을 한다. 이것이 과도한 말이 당신을 공허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유이다. 당신은 단순히 숨을 소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힘을 내어준 것이다. 더 높은 존재 상태에 도달하려면 이 생명력의 인격분을 축적해야 한다. 변형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 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릇을 봉인한다. 당신의 좌절감에 대한 10분간의 대화에서 소멸되었을 에너지는 내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용돌이치고 농축된다. 소리로서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빛으로서 안으로 향한다. 그것은 당신의 유기체가 스스로를 수리하고 새로운 지각기관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가 된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수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강을 막는 것이다. 당신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생성하기 위해 물의 쉬운 흐름을 희생한다. 이것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수다에 숨겨진 대가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내면의 움직임을 외부화하도록 배우지만 이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든다. 입술을 봉인함으로써 당신은 누출을 막는다. 당신은 당신의 에테르체가 밀집되고 강력하며 진정한 각성의 강렬한 진동을 지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부 세계의 수동성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강렬한 내부 활동이며 당신을 억제된 의도의 발전소로 만든다. 이러한 억제의 원칙은 인간 심리학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농업의 근본적인 법칙에 새겨져 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인 자연의 행동을 관찰하라.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그것은 빛과 소리의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그것은 차갑고 어둡고 고요한 환경으로 밀어 넣어지는 것이다. 미숙한 눈에는 씨앗이 버려진 채 흙 무덤에 묻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완전한 불투명성이 발화의 기적을 촉발한다. 씨앗의 껍질은 생명력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온전하게 남아있어야 하며 새로운 생명이 방해 없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국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씨앗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흙을 파헤쳐 너무 일찍 햇빛에 노출시킨다면 성숙한 식물을 지탱하는 바로 그 빛이 연약한 싹을 파괴할 것이다. 배아는 지상의 혼란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명확한 분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자체적인 화학적 및 에테르적 과정을 정리하기 위해 무겁고 어두운 흙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 발전을 위한 심오한 지침을 제공한다. 당신의 영적 깨달음, 싹트는 계획,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어지는 이해가 바로 씨앗이다. 당신이 지키는 침묵이 흙이다. 너무 일찍 말할 때 당신은 효과적으로 씨앗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이다. 당신은 섬세하게 형성되는 구조를 비판, 의심 또는 심지어 단순한 무관심이라는 가혹한 분위기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자체적인 독립적인 생명 시스템을 확립하기도 전에 말이다. 왜 우리는 이 연약한 시작들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노출시키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끼는가?
그것은 종종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과정을 신뢰할 내면의 강인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이 진짜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빛을 성급하게 추구함으로써 당신은 뿌리가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잠재 에너지를 소멸시킨다. 어둠은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혼이 마침내 표면을 뚫고 나올 충분한 힘을 모으는 것은 오직 비밀의 밀봉된 봉인 안에서이다. 일단 식물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광합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노출이 치명적이다. 당신은 잠복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지구가 겨울미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맹렬함으로 당신의 내면의 삶을 지켜야 한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게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며 그 구조가 깨지지 않을 때에만 나타날 준비를 하는 것들이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기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결국 세상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으며 이 탄생의 통로는 당신의 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위험할 정도로 경외심 없이 다룬다. 그들은 성대를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공허함을 소음으로 채우는 단순한 생물학적 도구로 여기며 그 신비로운 해부학적 구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단순한 진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후두를 단순히 소리를 내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미래 생식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생리적 운명의 중대성을 고려해보라. 현재 인간은 육체적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하체의 생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전적 관점은 모기 하체와 유사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더 높은 창조적 중심으로 서서히 변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화의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미래 현실의 배아 형태인 말과 생각을 창조한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원초적인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은 나타나는 행위의 전조이며 정신적 영역과 물리적 지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신성한 창조를 위해 설계된 그릇이 오로지 폐기물 처리에만 사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경솔한 이야기, 가십 또는 계획에 대한 강박적인 서술에 참여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창조적 생명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은 현현을 위한 신성한 불을 가져다가 대기 중으로 누출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 역학이다. 육체적 난잡함이 활력을 소멸시킬 수 있듯이 언어적 난잡함은 목의 중심을 타락시킨다. 그것은 사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당신의 능력을 위축시킨다. 자신의 의도에 대해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 공기압이 방을 떠나고 마침내 행동할 때가 오면 명령 뒤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 만약 후두가 미래의 영혼 인간의 자궁이라면 불필요한 말은 그 영혼의 유산이다.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음절로 당신의 잠재력을 희석합니다. 당신의 말이 법의 무게를 지니는 미래를 건설하려면 다른 어떤 생명의 중요한 원천에 적용할 것과 동일한 보호적 훈련으로 당신의 후두를 다루어야 합니다. 현실을 바꿀 만큼 압력이 충분해질 때까지 그릇을 봉인하십시오. 이러한 봉인은 평범한 인격에게는 고통스러운 내적 압력을 생성하는데 이는 주로 끊임없는 인정을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에게 침묵이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리 속에는 아스트랄체에 뿌리를 둔 탐욕스러운 존재가 있으며 이는 오직 타인의 반응만을 먹고 삽니다. 당신 본성의 이 낮은 측면은 관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하지 않으며 그 존재를 입증할 만큼 강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반영을 통해 자신을 굳건히 하려 하며 자신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임을 필사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이 일상에 불만이나 겪었던 작은 불의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이 낮은 자에게 잔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희생자이거나 영웅인 연극을 펼치고 듣는 사람은 단지 박수를 쳐야 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짙은 허영의 안개를 만듭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는 육체적 허영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인정받기를 필요로 하는 영적인 허영입니다. 이 소음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혼란보다 더 높은 어떤 것과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단절시킵니다. 이 막힘의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십시오. 고차원 자아는 직관을 통해 소통하는데 이는 인지되기 위해 절대적인 내적 고요함을 요구하는 미묘한 주파수입니다.
낮은 자아가 인정을 갈망하며 소리칠 때 당신의 영혼의 섬세한 지시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에 대해 동정을 구할 때마다 당신은 그 문제를 당신의 현실에 고정시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상태를 영구적인 특성으로 석회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자의 정체성을 굳건히 합니다. 이야기를 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고통받는 자를 굶주리게 합니다. 당신은 아스트랄체가 당신의 의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감정적 연료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굶주림의 과정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불타는 충동을 느낄 때 그 불타는 느낌은 낮은 자아의 굶주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이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훈련의 빗장 앞에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가 정서적 건강에 필요하다거나 대처하기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인문의 맥락에서 이것은 기만입니다. 침묵의 불편함을 견딤으로써 당신은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외부의 인정을 박탈당하면 낮은 자아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들면서 남기는 침묵은 고차원 자아가 마침내 들어설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낮은 자아가 시들면 그것이 남긴 공간은 진공 상태를 만들지만 당신은 이 공허를 한가한 잡담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말하지 않은 통찰에 무겁고 뜨거운 무게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당신이 지혜의 조각이나 당신 현실의 기반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우연히 발견할 때 그것을 널리 알리려는 본능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당신은 소식을 전하는 자, 스승 또는 그룹 내의 깨달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널리 알리는 행위가 통찰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은 음식이 익기도 전에 압력솥에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증기를 방출하고 그와 함께 변형의 잠재력은 대기 속으로 증발하여 당신에게는 말만 남게 됩니다. 턱을 굳게 다물고 그 진실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신은 에너지가 상변화를 겪도록 강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습관적인 본성에 대한 마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타는 석탄을 통째로 삼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적 온도를 견디지 못하여 자신을 식히기 위해 말합니다. 그들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비범한 것을 평범한 대화로 끌어들여 정상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열을 견딜 수 있다면 그 봉인된 에너지는 당신의 미묘한 해부학적 구조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적용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압축은 열을 발생시키고 열은 변형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잠재된 영적 능력의 각성에 관해 설명한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는 이 특정한 내적 열이 아스트랄체 내에 지각기관을 구축하는 건축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철을 단련하는데 물리적 열이 필요하듯이 초감각적 영역을 보는 눈을 단련하는 데는 심령적 열이 필요합니다. 진실의 봉인이 없으면 아스트랄체는 유동적이고 형태가 없으며 더 높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벽돌을 구울 가마 없이 구조물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적 경제학의 물리학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이 얻는 지혜의 모든 동전을 받는 즉시 써버린다면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끊임없이 다음 통찰의 조각을 찾아 관심을 얻기 위해 거래하는 거지로 남습니다. 청중의 덧없는 인정이 당신 자신의 진화의 대가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침묵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진실이 발효되고 강력해지며 궁극적으로 당신 존재의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물이 통과하게 하는 도가니기를 멈추고 깊고 방해받지 않으며 엄청난 힘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는 저수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는 부주의하게 뚫리면 단순히 당신을 마르게 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을 익사시키는 홍수를 만듭니다. 우리는 과도한 공유 행위를 개인적인 안도, 영혼에 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대가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역과되지 않은 두려움, 사소한 불만, 그리고 날것의 감정적 혼란을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귀에 쏟아부을 때 당신은 단순히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유된 사회적 에테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아스트랄체의 혼란스러운 물질,
당신 자신의 내면 작업을 통해 변형시켜야 했던 폐기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섬세한 심령 유기체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사회적 위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쓰레기를 거리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잔해를 아무 생각 없이 흩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이 목적 없이 순전히 자신의 내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심령 흡혈귀처럼 행동합니다. 대화 후에 당신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의 동반자의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종 상호작용 후에 기진맥진하고 무겁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문제의 무게를 그들의 어깨에 전가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시적인 안도를 위해 그들의 활력을 훔친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소화하기를 거부하는 독을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까? 진정한 힘은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빛으로 변형시킬 능력을 가질 때까지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혼란스러운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당신은 집단적 분위기가 더 이상 왜곡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산소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혀를 통제할 때 그들 사이의 공간은 맑고 활기차며 더 높은 지능의 전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개인적인 불평의 스모그로 가득 차면 명료함은 불가능해집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엄청난 관대함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신 환경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당신이 마침내 말할 때 당신의 말이 듣는 사람을 고갈시키기보다는 양육하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의 내적 혼란을 널리 알리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사회적 전염의 원천이기를 멈추고 소음에 잠긴 세상에서 안정의 기둥이 됩니다. 이 내적 안정성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더 높은 이해의 문에 다가갈 때 당신의 유일한 유효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진지한 비전 전통에는 문턱의 수호자로 알려진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영적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이 수호자는 당신에게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거나 육체적 힘의 위협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과묵함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시험은 간단하지만 파괴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신은 힘을 즉시 새어나가지 않게 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가? 고압 엔진의 메커니즘을 고려해 보십시오. 모든 밸브가 열려 증기가 생성되는 순간 빠져나가게 한다면 그 기계는 아무런 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끄럽고 휙휙거리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움직임은 엄격하게 봉인에서 비롯됩니다. 압력은 축적된 에너지가 피스톤을 구동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굽히지 않는 벽 안에 갇혀 쌓여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동일한 물리학에 따라 작동합니다. 당신이 심오한 통찰을 경험하거나 직관의 섬광을 받을 때 즉각적이고 미숙한 충동은 그것을 공유하고 인정을 구하며 또는 당신의 새로 발견한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호자는 당신이 이 충동에 굴복하는지 지켜봅니다. 당신이 말하면 당신은 압력 밸브를 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변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신성한 에너지를 흩뿌리고 진정한 진화의 순간을 사회적 승인에 덧없는 만족과 교환합니다. 당신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조언을 지킬 수 없다면 우주의 더 높은 조직 지능이 왜 당신에게 존재의 비밀을 맡기겠습니까? 과묵함의 시련은 궁극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더 높은 세계에 대한 접근은 입문자에게 현실에 대한 영향력을 부여하며 이는 훈련되지 않은 자를 짓누르는 책임의 무게입니다.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힘에 대한 지배력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금이 간 그릇입니다. 더 높은 지식에 무겁고 휘발성 있는 액체를 그러한 용기에 붓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파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 액체는 단순히 새어나와 주변 땅을 오염시키고 그릇을 다시 비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밀봉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렬한 압력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불을 억제할 능력을 보여줄 때에만 수호자는 옆으로 비켜서 당신이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채가 아니라 금고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지의 시험입니다. 그릇이 봉인되면
내부에 쌓이는 압력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 자체에 작용하기 시작하며 신비로운 만큼이나 기계적인 변태를 촉발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한가한 대화를 통해 흩뿌렸던 에너지는 보존되며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으므로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훈련이 더 높은 지각 기관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비전 전통은 연곶, 특히 후두 근처에 위치한 16개의 꽃잎을 가진 중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 영적 기관은 기능할 수 없는 시든 본고리처럼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연료의 부족 때문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말은 이 중심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생명력의 누출입니다. 당신이 판단을 보류하거나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때 당신은 특정한 양의 힘을 보존합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는 즉시 성대에서 이 미묘한 기관으로 전환되어 활동을 자극합니다. 당신 자신의 내적 소음이 신호를 압도할 때 어떻게 현실에 숨겨진 흐름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결은 직접적이고 가차 없습니다. 언어 능력과 영적 시각 능력은 동일한 힘의 비축량을 활용합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들을 널리 알리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수신하는 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수행을 계속할수록 보존된 힘은 아스트랄체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16개의 꽃잎은 뚜렷한 형태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결국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전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적 눈이 색깔을 인지하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새로운 감각기관의 현실화입니다. 침묵은 실체가 된다. 그것은 이 더 높은 시야를 먹여 살리는 영양분 역할을 하며 목구멍을 단순한 공기 배출구에서 천리안적 힘의 투사기로 변모시킨다. 말하려는 낮은 충동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보려는 더 높은 충동의 허락을 내린다. 그 변형은 시간과 절대적인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한순간의 경솔한 말은 몇 주간의 수련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여 구도자가 축적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작동하기 위해 꾸준하고 끊김없는 고전압 전류를 필요로 하는 섬세한 장치를 만들고 있으며 그 전류는 오직 당신이 말하기를 거부하는 말들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이러한 엄격한 언어 절제는 스승과 영원한 초보자 사이의 경계를 정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접하고 순간적인 이해의 불꽃을 느끼지만 이내 다음 사소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그 불꽃을 즉시 꺼뜨린다. 그들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실제 치료로 착각하며 내면의 갈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힘들을 내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 미래 계획, 그리고 심화되는 통찰력이 무관심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들은 당신 자신의 진화에 필요한 원료이며 끊임없이 여론이라는 축축한 바람에 노출되면 타오를 수 없다. 당신의 성장을 이해할 능력도 욕구도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내면 성소의 열쇠를 자발적으로 넘겨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판단을 보류하고 자랑을 억누르며 불평을 삼킬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사회적 예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낮은 본성에 대항하는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압축하고 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침묵을 선택할 때 느끼는 강렬한 압박감은 억압의 증상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 축적되는 실질적인 느낌이다. 그것이 불편한 것은 정확히 그것이 변혁적이기 때문이다. 이 수련은 당신이 세상에서 비밀의 수호자로서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비록 그 비밀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세부 사항일지라도 말이다. 과도하게 공유하려는 충동은 효과적으로 자아가 안심을 구걸하고 내면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닻을 찾는 것이다. 이 충동을 무자비하게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타인의 인정에 당신을 묶어두는 의존의 끈을 끊어낸다. 당신은 주변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빛을 생성하는 자족적인 시스템이 된다. 다음에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 당신이 기르려고 노력하는 16꽃잎의 역학을 기억하라. 당신이 막 방출하려는 에너지가 당신의 각성에 필요한 정확한 연료임을 기억하라. 입술을 봉하라. 보물창고를 지키는 파수꾼의 맹렬함으로 당신의 내면을 지켜라. 궁극적으로
권위의 무게를 지닐 유일한 말들은 길고 신중하며 끊어지지 않는 침묵에서 태어난 말들이다.